당신은 여행을 떠나고 있다. 여행의 목적지. 그곳에 가는 것이 당신의 평생 소원이었다.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 드디어 그곳에 간다. 그곳에 가는 길. 너무 험난하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냈다 싶으면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고 드디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음식은 상해 있었다. 중간에 소매치기를 만나 가진 돈을 전부 잃기도 했으며 길을 걷다 넘어져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여행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목적했던 곳에 도착하면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벅찬 마음으로 달려갔다. 주변을 살펴보았다. 어딘가 너무 익숙한 장소이다. 이곳은 당신의 집이었다. 당신은 이제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허무한가? 아니면 분노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혹시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인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소년 만화의 뻔한 클리셰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과정이 곧 보물이었다는 교훈이 클리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주었다는 것이고, 이는 그 안에 꽤 괜찮은 진리가 숨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목표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허무하거나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결과. 만약 당신의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당신이 오랜 시간 꿈꿔왔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생각만큼 기쁘지 않다면, 당신이 그토록 알고 싶던 진실을 듣게 되었을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것이 진실이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화 진격의 거인에서 주인공 엘렌 예거는 거인들을 해치우고 방벽 밖 세상을 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하지만 그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방벽 밖 세상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허탈한 진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들을 가둬두고 있던 것은 거인이 아니라 인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였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밟아 없애기로 결심한다. 일평생 꿈꾸던 목표가 예상과는 다르게 허무했을 때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주인공의 반응이 여타 다른 소년 만화들 속 주인공들의 반응보다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현실 속 우리들은 대부분 분노할 것이다. 그간 생고생하며 달려왔던 과정의 결과가 실은 별게 아니란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가. 실제 역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유명한 사건이 있다. 바로 양자역학의 출현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물질을 잘게 쪼갰을 때 무수히 많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알갱이들을 더 작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개면 어떻게 생겼을까?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것, 전자를 가지고 한 실험이었다. 스크린과 이중 슬릿, 그리고 전자총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는데, 전자총으로 전자를 발사했을 때 전자가 알갱이, 즉 입자라면 막혀있는 부분에 명중한 전자는 튕겨져 나가고 나머지는 이중 슬릿의 구멍대로 뒤쪽 스크린에 두 줄의 무늬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이상했다.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나타난 것이다. 이 간섭 무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파동의 형태로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데, 그럼 전자는 파동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든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전자가 어떤 슬릿을 통과했는지 자세히 보고 싶었다. 그래서 통과하는 순간을 관찰하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다 대고 관찰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카메라를 가져다 대자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아니고 두 줄의 무늬가 생겼다. 즉 입자와 같이 지나간 것이다. 위 두 실험에서의 차이는 카메라의 유무였다. 즉 관측의 유무인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전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보면 입자처럼 행동하고 누가 나를 안 볼 때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게 무슨 몰카 탐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기묘한 결과이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입자인 상태로 존재한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우리가 안 볼 때는 파동의 상태로 흐물흐물거리고 있다가 우리가 볼 때야 비로소 입자가 되어 눈에 보이는 것이다. 모든 물질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과학자들, 그 진실의 끝에 다다르자 이처럼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허무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이 허무한 결과를 듣고 믿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눈앞에 있는 저 달도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양자역학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양자역학을 부정하면 현실에서 많은 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스마트폰, 병원에서 찍는 MRI, 태양광 패널 등등 현대사회 대부분의 진보적인 이 기술들은 모두 양자역학 이론을 기반으로 발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오랜 시간 꿈꾸던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토록 알고 싶어 탐구하던 진실이 생각과는 다르게 허무할 때 우리는 진격의 거인 주인공이나 양자역학 이론을 들은 아인슈타인처럼 분노하거나 부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년 만화의 클리셰처럼 그 과정에서 가치를 찾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과연 나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 줄까? 대다수의 사람은 아마도 부자가 돼서 애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전부 행복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걱정거리 없이 놀고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마약에 빠져 본인을 망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누구나 부러워할 지위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저런 선택을 할까? 나는 조심스럽게 끝없는 행복이 그들을 망친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행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지겨워지고 더 큰 행복, 더 자극적인 행복을 찾다가 이내 끝없는 공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들을 치료할 방법은 새로운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천국을 매일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만이 가득한 지상 낙원으로 묘사한다. 근데 과연 평생 맛있는 것만 먹고 놀기만 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정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이 교훈은 오랜 시간 꿈꾸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끝은 항상 허무하거나 생각보다 별게 아닐 것이기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또 다른 과정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인간은 아마도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 같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